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좀 오랜만에 지난 15일자 사내 칼럼니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에 비교하는 한국과 미국의 언론인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너츠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너츠, N-U-T-S, 너츠, 얼간이들이라는 뜻이죠. 얼간이. 이 선 사람은 프랭크 블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인데 뉴욕타임즈의 오래된 사내 칼럼니스트고 한때 음식 평론가를 한 사람입니다. 음식 평론 기자를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문장은 이 사전, 두꺼운 사전을 가져와서 찾아야 될 만큼 그 표현이 아주 절묘하면서 보통 일상 용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써먹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 북한의 이방카 트럼프라고, 즉 김여정이 북한의 이방카 트럼프라고 이렇게 의문보호를 붙였습니다. 이방카 트럼프는 트럼프의 딸이죠. 지금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문역을 맡고 있습니다. 모델 출신입니다. 어머니도 모델 출신이고, 미국 유명한 경영대학원 졸업자이기도 하고, 트럼프 재벌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한 경험자입니다. 그런데 세계 언론이 김여정을 미화하는 게 지나쳐가지고, 김여정을 트럼프의 딸에 비유하고 트럼프의 딸이 이번 평창올림픽 폐막식 때 온다고 하니까 또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밉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에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얼간이 짓이다. 너츠라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칼럼은 우선 정확한 용어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게 특징입니다. 김정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살인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호미사이들 페네틱, 살인광. 어떤 정치 지도자에게도 붙일 수 없는 가장 강하고 또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또 북한 정권을 로그 스테이트, 깡패 국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남파한 간첩은 아니지만 남파한 응원단이죠. 남파한 이 심리전단이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So-called dignitaries. 자칭 고위 인사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So-called. 자칭이라기보다는 소위하라고 하면 좀 비웃는 기분이 들죠. 이 칼럼은 우선 언론이 김여정이가 입은 옷이나 표정에 대해서 넉나간 묘사를 많이 했다. 넋이 나갔다. raped, R-A-P-D. 넋이 나간 묘사를 많이 했다. 그들이 마치 정상적인 국가에서 온 대표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대담한 그 전략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적었다고 또 비판했습니다. 언론이 북한의 속임수에 감탄하고 높게 평가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한국 언론을 따라간 미국 언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블루리는 북한이 여러 번 해온, 이미 신물이 날 정도로 해온 외교 무대에서의 일종의 위장공세를 언론이 참 오펜시브, 매력 공세라고 명명한 것에도 분노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윈비어를 억류했다가 식물인간이 되니까 마치 썩은 고기 덩어리를 우송하듯 하여 보내주어서 며칠 뒤에 죽게 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참 오펜시브,
매력 공세란 말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자들이 김여정을 북한의 이방카라고 부르고 미국 기자들이 이를 베낀 것을 또 공격을 합니다. 참 비판할 게 그렇게 많은 모양입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이 브룬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얼마나 한국과 미국의 이 선정적 보도에 화가 났는지를 물씬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밉더라도 트럼프를 김정은에 비교하고 트럼프의 딸을 김정은의 여동생에 비교하는 것은 괴상망측하다, 이런까지 표현까지 썼습니다. 괴상망측하다. 김여정이 한 역할에 대해서 그 학살자 오바마 살인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인광인 오빠를 화장해가지고 에어브러싱 해가지고 근사하게 꾸미는 역할을 해서 세계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는데 언론이 여기에 들러리를 썼다, 도미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칼럼은 김여정의 오빠가 바로 이복 오빠를, 김여정의 이복 오빠를 공개적으로 독살한 자이고 공개 처형을 자행하는 자라는 것을 언론이 잊었느냐? 김여정도 오빠의 이런 진면목을 잘 알지만은 그것을 위장해주는 역할을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약 거절하였다면은 끌려가서 감금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칼럼은 미국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비판자들을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 할 언론인까지도 눈멀게 해가지고 펜스 부통령이 김여정보다 못한 사람인 것처럼 깎아내리기도 했다,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다가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다가 보면 객관성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 사실을 왜곡하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언론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공직자를 평가하는데 그 사람의 정책이나 영혼이 어떠냐 하는 것은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모양새, 그 사람의 거칠애만 가지고 평가한다 하는 것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 프랭크 브루니 씨는 이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판하지 말라. 미국은 지금 타락한 순간에 있지만은 북한은 핵심까지 타락하였다는 점을 잊지 말라. 미국이 지금 트럼프의 등장 이후 상당히 도덕성이나 이런 여러 점에서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일순간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코어라고 했습니다. 핵심, 코어까지 타락한 집단이다. 코어까지 타락한 살인광이 이끄는 로고 스테이트다. 깡패 국가다. 그런데 언론이 그 김여정이란 여자의 표정, 옷차림을 가지고 그 체제의 진실을 덮었다. 이것은 크나큰 과오로 지적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칼럼은 한국의 언론, 한국의 정치인,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느냐, 김여정을 어떻게 보도했느냐, 백두혈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두산하고 김일성, 김정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백두산에서 김정일이가 났다는 것은 조작된 것이고 백두산 밀령에서 김일성이가 독립운동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민족의 성지인 그것하고 이 살인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인간 백정 혈통이죠.
백두혈통. 또 며칠 전에는 김정일의 생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장황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맨정신 가진 한국 사람들이 김정일의 생일을 알아야 합니까? 그것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고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김여정이와 손잡고 웃고 희희낙낙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철저하게 수많은 동영상과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그 사진, 동영상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한 김성수 선생이 일제시대 때 학교 만들고 회사 만들고 언론사 만들고 해서 민족혼을 깨운 그 일을 한 분이 마지막 일제가 발악을 할 때 자신의 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써준 학병 권유문 이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이분한테 주었던 훈장까지 회수하는 게 이 정부입니다. 그 본심은 김성수 선생이 한민당이라는 한국의 최초의 우익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이승만을 밀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데 대한 반감이 그런 식으로 표출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반인류 범죄 집단 북한 정권의 김여정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는 것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말이죠. 히틀러가 좋아했다는 그 단순한 이유 하나로 와그너의 음악을 최근까지도 연주하는 걸 금지시킨 나라입니다. 히틀러와 똑같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늘 한국의 기자와 정치인들이 어떻게 쓰고 대우했느냐 하는 것은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그 기록이 그들을 영원히 따라다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